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7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재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수정할 방법이 없겠느냐? 뭐 대법원밖에 없는 거죠. 대법원은 물론 법률심입니다만은 법률 적용이 뭐 잘못됐다, 뭐 법리에 오류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대법원은 뭐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1, 2심의 증거는 뭐 다 비슷하거든요. 근데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뭐 거꾸로 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눈 감아 버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2심 판결에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법원에서는요, 이제 법률 해석, 적용 뭐 이런 걸 제대로 했는지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뭐 증인신문을 한다든가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끈다든가 뭐 증인이 불출석한다든가 이런 이제 꼼수는 대법원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과연 언제 나올까? 이제 이게 또 무슨 내용으로 나올까? 무슨 내용으로 나올지야 저희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언제 나올까? 이런 정도는 대략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공직선거법 633 원칙, 강행 규정. 그러면 대법원은 3개월 내에 선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6월 26일 그 안에 선고를 해야 된다. 이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후에 신속한 재판, 공정한 재판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작년 9월에는 공문을 각급 법원에 보내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마 대법원은 지킬 겁니다. 다른 데에서는 못 지키더라도 대법원은 지킬 것이다 라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것도 기대입니다. 뭐 절차상 도저히 안 되더라 그러면 뭐 저희가 달리 이의를 제기할 도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간 행해온 과정, 그 다음에 본인들이 3개월을 지키라, 6개월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대법원부터 안 지키면 그럼 뭐 공문은 다 헛소리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지킬 것이다. 그러면 6월 26일 전에 확정 판결은 될 것이다. 이거는 아마 그 어느 정도 신빙성 있게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변수가 있죠. 변수. 검찰이 이제 곧바로 상고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상고를 어디까지 하느냐는 거. 그 다음에 이재명 측의 뭐 답변서 제출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법원이 정말 3개월 내 아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부분. 여기에는 이제 대법원의 뭐 소부로 넘어갈 것이냐, 전원합의체로 갈 것이냐. 전원합의체로 가면 더 좀 늦어지겠죠. 전원이 참석해야 되니까. 이런 정도의 변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검찰 부분을 보면 어제 선고가 나온 2시간 30분 뒤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낸 거죠. 기자단에 공지를 했습니다.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 의법을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상고하겠다 이거죠. 상고하겠다. 그거를 2심 선고가 나온 2시간 뒤에 기자단한테 공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상고하겠다는 걸 밝힌 거다. 아마 빠르면 오늘쯤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에 당시 김문기 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백현동 용도 변경 경위에 대한 의혹이 국민적 관심 사안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이재명 발언을 일반 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발언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해석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하겠다. 원래는 이 상고 제출 시한이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상고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지금 검찰의 태도를 보면 7일간 기다리지 않겠다. 바로 하겠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이 7일이라는 기간은 없어지는 거죠. 이게 하루나 이틀 정도로 줄어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변수는 이제 서울고등법원이 2심 재판을 하면서 썼던 소송 기록, 증거물 이걸 이제 대법원에 보내야 됩니다. 이거는 직접 보내야 됩니다. 전자송달 이런 게 아니고 직접 보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걸 보내는 기간은 언제냐? 대략 이게 14일 이내라고 하거든요. 14일 이내, 2주. 그런데 만약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뭐 2심 판결문을 보면 그냥 이재명 대표를 봐주겠다 뭐 이런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그러면 이 14일이라는 기간을 최대한 채우거나 아니면 이게 정리할 게 너무 많습니다 라면서 이거를 또 늦추거나 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꽉 채우거나 아니면 오히려 며칠을 넘기거나 이럴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재판부 맘대로죠. 근데 지금까지의 방법을,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그 진행 과정이나 아니면 결론, 판결문 이런 것들을 보면 이재명 대표를 봐주겠다 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도 해드렸듯이 아니 백현동 공문의 엄연히 이거는 혁신도시법 해당 사항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걸 보고서도 이게 법률상 요구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하는 거는 이 또한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이죠. 혁신도시법 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돼 있는데 그걸 법률적 요구라고 해석할 정도면 봐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거는 거꾸로 해석하겠다 이런 의지, 지로구이마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묻는 수준이 아니고 사슴을 가리켜서 이게 식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와 거의 똑같은 얘기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하나의 변수입니다. 꽉 채우거나 기간을 넘길 것이냐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대법원이 기록을 받을 거 아닙니까? 뭐 14일 내가 됐든 뭐 좀 넘겨서도 됐든 받으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거를 검찰에 보냅니다. 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무죄를 받은 사람은 상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검찰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그때까지 그냥 손 놓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상고이유서 같은 걸 미리 뭐 뻔한 얘기니까 미리 써놓겠죠? 그러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는 즉시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높죠. 상고이유서는 원래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고 나서 20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2심 때 이재명 대표 측이 20일을 거의 꽉 채워서 뭐 18일인가 19일인가 되는 그날에 상고이유서를 낸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검찰이 그렇게 미룰 이유가 없죠. 어제 검찰의 반응을 보면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받는 즉시 상고이유서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또 상당한 기간을 세이브, 절약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거고요. 이제 그거를 검찰로부터 받으면 대법원이 이재명 피고인 측에 자, 이에 대한 답변서를 내라 이렇게 주문을 합니다. 이 답변서를 이재명 대표 측이 뭐 좀 시간을 끌긴 하겠죠. 뭐 시간 끌어봤자 뭐 얼마나 끌겠습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를 이재명 대표 측이 최대한 늘리고 서울고등법원이 이재명 대표 봐주기를 하고 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죠. 한 달 정도 가지 않을까. 한 달. 그렇게 되면 4월 26일 정도 되는 거죠. 4월 26일. 4월 한 20일쯤. 뭐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이것도 이제 그러면 뭐 서울고등법원이 이 판결문 2심 판결에 대한 여론이 너무 안 좋으니까 기록이라도 빨리 넘기자 뭐 이렇게 판단을 하면 모르겠지만 판사들 그렇게 특히 이렇게 뭐 거의 봐주기로 작정한 듯한 이런 모습에서 그런 걸 보이지는 않는다. 그런 거 보면 20일 내지 30일은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자, 그럼 그때부터 이제 대법원의 시간이 듭니다. 대법원의 시간인데 3개월, 그래서 6월 26일 저 이거 지킬 것 같다 이 얘기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재판부를 배당하고 담당 연구관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변수가 있습니다. 소부, 대법원이 뭐 소부가 있거든요. 대법원 판사가 13명인데 그 소부에서 1, 2, 3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거를 소부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전원합의체로 갈 것이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회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중요한 사건이고 뭐 어쩌고 해서 이런 이유로 해서 갈 수 있습니다. 소부보다 전원합의체로 가면 시간이 보통은 더 걸리죠. 다 참여해야 되니까.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전원합의체로 또 가야 되거든요. 소부에서 합의가 된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니까 그걸 또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원합의체로 하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요것도 이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거죠.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항소기각 2심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에서 만약에 그냥 확정해버리면 뭐 이재명 대표는 뭐 그냥 무죄로 확정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파기환송, 법률 해석상 이러이러한 오류가 있다 해서 파기환송을 하면 서울 고등법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고등법원에서 또 이걸 이제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하는데 거기에 이유를 답니다. 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뭐 이런 파기환송이라는 게 되게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를 해서 대법원의 그 일종의 유죄 취지를 반영을 해서 하고 나중에 대법원에 다시 가서 확정이 되는, 그거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현재 방법은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 확정, 이거는 이제 뭐 적어도 몇 달 내, 한 뭐 6개월 내에는 가능하지 않은 거고, 다만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거는 석 달 내로 가능할 걸로 보인다. 그럼 여기에 또 하나 변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기에 달려있죠. 인용하면 2달 내 대선, 그러면 그 2달 내 대선 치르는 그 기간 내에 정치적으로 논란은 되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가 파기환송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건 뭐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정도, 20일 내지 한 달 정도는 그냥 흘러갈 거기 때문에. 그럼 그때부터 한 달 내로 대법원이 서둘러서 한다? 그거는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긴 하지만 일반적인 관행상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는 것이, 이게 만약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냥 팩트 중심으로 보면 아마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거고, 그 직후에 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달 반 뭐 이 정도 후에 대법원이 어떤 형식으로든 결론을 낼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을 인용한다면 그 전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다. 대선 기간 중에 계속 논란은 되겠죠. 만약에 정말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글쎄, 그렇게 되면 대법원이 확정 판결, 파기환송을 할 수 있을까요? 냉정하게 보면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못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나 이제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인용을 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를 한다. 그렇게 되면 대선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뭐 대법원 뭐 파기환송이나 뭐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이런 게 언제 있느냐, 이런 게 이 대선과 연관돼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대선은 없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 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무죄가 과연 그 헌재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여기에 이제 또 달려 있는 건데, 그거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향을 미치긴 미칠 겁니다. 미치는데 그 기각 또는 각하의 의견을 가진 사람의 마음을 완전하게 인용 쪽으로 돌릴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의문입니다. 그렇게 돌리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각하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절차상 위법,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무죄냐 아니냐는 거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위법하다는 게 갑자기 바뀔 수 있을까요?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기각 의견을 가진 사람이라면 뭐 좀 흔들릴 수도 있겠죠. 그 흔들리는 정도가 어디까지냐?
저희가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건 그 당사자만이 아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뭐 민주당은 이 기세를 몰아서 헌재 탄핵 인용을 받아내자 지금 이러는 모양인데, 글쎄 문영배 헌재 소장이 결단을 하겠죠. 지금 현재 기류는 기각각하 분위기인데 아마 영향을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편결을 해버리자. 근데 편결을 했다가 인용이 5명 이렇게 되면 이거를 이제 공표 안 할 수가 없을 거래요. 아마 편결을 하면. 그래서 결국은 문영배 헌재 소장의 결단. 그렇지 않으면 더 미루든가. 이제 헌재 재판관들이 더 인용 쪽으로 돌아올 뭐 그런 시간을 벌려고 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거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고맙습니다.